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부문별 CEO 모시고 경영 방침에 대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허식 상호금융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선 상호금융이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 날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뒤편에서는 참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주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농축기업 상호금융은 규모 면에서 지난해에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여수신 합계 4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3월 말에는 예수금 247조 원, 대출금 168조 원으로 국내 최대의 금융기관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도 채권 관리에 노력한 결과 전년 말로 연체 비율이 2.37%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최상의 상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으로 사상 최대 손익을 실현하여 농축앱에 전년 대비 200억 원이 늘어난 2천억 원을 추가 정산하여 건전결산과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당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는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도 상호금융 발전을 통해 농축앱 건전경영과 지속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보탬을 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한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성과를 내도록 경량각지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농축기업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상호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참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무엇보다 우선 저성장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국내외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상호금융의 사업 환경도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성장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고객 기반도 약화되고 각종 규제와 금융기관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확보를 같이 추구하면서 농업인의 사랑과 굳건한 지역 기반, 협동조합 정신 등 상호금융의 특질을 살리고 지역 밀착형 금융과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이 지역 대표 금융기관을 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올해 구체적인 계획 또는 비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호금융의 비전은 아시다시피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협동조합 금융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 수익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강화, 범농협 시너지 극대화와 고객 신뢰 구축 등 세부 과제를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여수신 잔액을 10조 원씩 각각 순증시켜 상호금융 5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여수신 500조 원이 되는 기틀을 만들고 자산 건전성 제고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연체 비율을 1%대로 낮추며 고객 신뢰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민원 및 금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금융시장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강복 70주년에 맞춰 특화 상품도 출시하겠습니다. 네, 비전 달성을 위해서 고심하신 흔적이 엿보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런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잘 대응해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들어 1.75%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융기관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저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1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달 부분은 초저금리 시대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저원가성 예금과 적립식 예금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운용 부분은 여신에 있어서는 농협의 강점을 살려 지역 밀착형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와 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 건전 여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취급 개시한 농축협의 해외 송금 업무가 비이자 이익 증대로 이어져 수익 구조 개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품,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고 교육에 좀 더 투자하여 상호금융 품질을 향상시켜 품질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축협의 건전성도 참 중요할 텐데요. 작년 연체율을 2%대로 낮추셨죠. 올해는 연체율을 1%대로 낮추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은행권 수준입니다. 이 농축협의 연체율 어떻게 낮추실 계획이십니까? 작년 말 기준 연체 비율은 2.37%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달성하였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2.25%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대의 연체 비율을 달성하여 상호금융업계 최고 수준은 물론 시중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산 건전성 확보는 금융기관의 소명이자 덕목이기 때문에 매월 자산 건전성 강화 TF회의를 개최하여 건별로 맞춤식 연체 채권 관리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 동기 마련을 위해 채권관리역 제도를 신설하여 19명을 배치했고 상호금융 대상 수상자 특진 시 채권관리 부분에 작년보다 2명이 더 많은 4명을 배정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건전성 확보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정책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정책 리스크 극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성상 규제가 곧 정책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중요한 정책 리스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상호금융 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한 비과세 예탁금의 경우 올해 말로 세제 혜택 일몰 시한이 도래하고 있고 가계부채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동일인 대출 한도 및 예대 비율 제한 등 상호금융 업권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 지역에도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는 데 비해 농축협의 투자 상품은 예적금 등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극복하고 고객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호금융의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은 고객과 정책당국의 신뢰가 급선무며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 금융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농축협 금융사업의 지속 성장 기반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농축협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핀테크와 상호금융을 융합시키고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3월 인터넷의 활용 접점이고 수단인 스마트폰을 지배하지 않으면 미래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지배해야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 핀테크 TF팀을 운영하며 상호금융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도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스마트 금융센터를 은행과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스마트 뱅킹 고객 수를 1,000만 명 확보하는 데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해 43개 교육과정에 인원 6만 명 이상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호금융연수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상호금융이 스마트 금융 시대의 대표 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 고객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십니까? 고전에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이 관계의 기본이자 제일의 가치라고 봅니다. 특히 금융은 신뢰를 먹고 자랍니다. 상호금융은 협동조합 금융으로서 기본 본질상 어떤 금융기관이나 회사보다 고객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TF팀을 발족하고 근본적이면서 근원적인 민원과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4가지 부분, 21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해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 결의대회를 펼치며 외쳤던 고객불만 금융사고 제로와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종합금융센터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네, 신뢰받는 상호금융 되길 바랍니다. 대표님, 자산운용 성과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산운용 성과는 농축앱 경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농축앱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2013년보다 200억 원 늘어난 2천억 원을 농축앱에 추가 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저금리 여파로 자금운용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올해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축앱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부서별, 팀별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상호금융의 미래를 위해서는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금융업의 패러다임도 제조, 유통, 운용 분야의 역량을 고루 키워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동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상호금융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금리 경쟁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 및 자산 운용의 질을 높이는 품질 경영을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크고 작은 민원과 금융사고를 거울 삼아 굳건한 고객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4년 후인 2019년은 상호금융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100년 역사를 향해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저는 올해가 그 도약을 준비하는 시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향한 도약, 감동을 주는 상호금융이라는 슬로건을 제정하여 상호금융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객과 농축앱 가족 모두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학수고대합니다. 농축앱 가족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협동조합 금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허식 상호금융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